안녕하십니까. 오늘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엄영인 노무사라고 합니다. 또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일을 하긴 했는데 휴게시간이랑 근로시간이 이제 혼재돼 있다. 그래서 내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내가 좀 쉰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 돈을 좀 안 주셨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 혹은 휴게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그때 일을 했다. 그 시간이 내가 다 합치면은 거의 돈 몇백이 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휴일날 관공서 공휴일 뭐 이럴 때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내가 추가 수당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받았다. 내가 받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개념, 그리고 내가 휴일날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금요일날 근무를 하는 건지 이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는 일단 근로시간이 어떤 건지 또 휴게시간이 어떤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이런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또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가 휴일이고 언제가 휴일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근로시간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라고 판례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장님이 나한테 뭐 이제 너 이거 일해, 저거 일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내가 명령을 받아서 일을 제공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이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래서 약간 좀 아리까리할 수가 있는 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약간 못을 박아둔 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회사에서 이제 내가 하기로 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출근을 했는데 한동안 좀 성수기 비수기라고 하죠. 내가 한동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출근은 했는데 그래서 대기는 하는데 일을 하고 있진 않았다. 근데 그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가 됐다. 하루엔 절반 정도를 내가 이런 대기 시간으로 보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가 근무에 예정이 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기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라는 걸 이제 이게 너무 혼란이 많으니까 근로기준법에서 못을 박아둔 거고요. 그럼 앞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근로시간이란 것도 개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적으로 말했을 때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을 좀 나눠 놓은 게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정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하기로 사전에 노사간 약정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 서로 이제 근로를 예정한 시간이 되겠죠.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적용시간은 일주일에 최대 40시간까지 가능하고요. 하루에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럼 이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음에 말씀드릴 연장근로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로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 플러스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알아두실 게 연장근로시간에 내가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하면은 원래 내가 지급받던 임금보다 1.5배가 가산이 돼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휴일근로시간, 이거는 뭐 쉽게 말해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시간 미만의 시간 동안 일한 휴일근로 같은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이 가산이 되고 8시간을 넘게 한 10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10시간을 근무했다고 하면은 8시간을 초과한 그 2시간 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간 근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일을 하면 되게 몸도 심신이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둔 게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걸 야간 근로를 했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배의 임금 가산이 되며 또 5인 미만 사업장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휴게시간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돼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법원은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이 근처에 치과를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근처 밥집에 가서 밥을 먹고 와도 되고 뭐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와도 돼요. 이거는 사업주가 나한테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은 이제 근로시간을 4시간을 했으면 그 사이에 무조건 30분을 휴게시간을 줘야 되고요. 또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쟁점인 거죠. 어떤 시간이 있는데 이게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까? 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휴식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또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을 봐야 된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럼 여기서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대기 시간입니다. 일단은 작업 시간 도중에 일단 계속해서 현장직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이 많죠.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다음 작업을 하기 전에 잠깐 대기하는 시간, 이게 길면 1시간, 2시간도 넘어갈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근로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때 어디 갔다 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쉬더라도 이게 언제 작업이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받을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같은 판례를 보시면은 휴식시간, 수면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대기시간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자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경비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루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면은, 그리고 업무 강도가 엄청 강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중간중간 자게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앞뒤로 언제 내가 그 입주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작업을 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작업을 위해서 수면을 하던 휴게를 하던 대기를 하던 이렇게 작업을 위한 그 근무 대기 시간은 모두 다 근무 시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있어요. 업무 준비나 정리를 위한 시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9시 출근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옛날 정서상 지금도 그렇지만요. 9시 출근이면은 한 그거보다 10분, 20분 전에 미리 출근해 있어라. 라는 게 이제 옳으냐 그러냐로 이제 한때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도 근무 시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서상 딱 법만 이게 강제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좀 많이 논란이 되긴 하는데, 일단 9시에 출근해서 딱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출근해 있어라. 이거는 법적으로는 살짝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업무 준비를 위한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퇴근 전에 내가 업무를 그날 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책상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은 근무 시간이냐 아니냐. 이것도 원칙적으로 필수적인 정리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무 시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 교육 시간 같은 게 많죠. OJT, OFJT 이런 것들도 있겠고, 아니면 세미나식 강의 같은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를 한 입사 전에 일주일을 내가 의무 교육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면은 내가 일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일단 받긴 받았는데 아예 무급이더라. 내가 또 교육 시간에 종종 일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시키는 일 하고 했는데 아예 무급을 줬다. 이렇게 한 사례도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사례를 읊어드리면은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미참가 시에 불이익이 가해질 경우에는 이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강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교육이라는 게 강제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근로시간에 부수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근무 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게 약간 현장 건설업 쪽에서 많이 오는 좀 상담 내용인데 아침마다 체조를 하는 겁니다. 요새도 종종 그런 회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직원들이 다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아침 체조를 합니다. 뭐 이제 음악 틀어놓고 뭐 체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시간이 이 한 2년, 3년, 뭐 5년 넘게 해왔다고 하면은 매일매일 이 한 10분, 20분씩 했던 아침 체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근무 시간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이런 시간이 근무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냥 문의를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근데 뭐든지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내가 아침 체조라는 걸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우리 출근하기 전에 그냥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좀 건강도 챙길 겸 아침 체조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원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체조를 했다. 이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근로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면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율성이 부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안 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 뭐 징계가 됐던 아니면 급여 삭감이 됐던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돼 있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서 아침 체조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근무 시간이 되겠고, 반대로 이런 자율성이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무 시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출장 시간인데요. 일단은 보통 출장을 할 때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근데 다만 출퇴근에 가름해서 출장지로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제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오늘 9시에 출근을 원래 우리 회사로 해야 되는데 아침 출장이어서 바로 출장지로 출근했다.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내가 약속한 근무를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가 휴게 시간인지 근무 시간인지 좀 아리까리한데 내가 이 시간을 다른데 내 집에 갔다 온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는지, 이거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근무 시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약간 판단하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뭐 당연히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노사 간에 근로자랑 이제 회사 간에 이제 뭐 우리가 앞으로 그냥 뭐 창립 기념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휴일로 약정을 하자라고 한 날은 뭐 당연히 그거는 말을 안 해도 제가 굳이 그건 휴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법적으로 강제가 될 수 있는 휴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휴일이 있는데요.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이 되겠습니다. 주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성실하게 일을 했으니까 하루는 이제 휴식일을 줘라. 뭐 이런 취지로 부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건 뭐 사업장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보통 많은 사업장들이 일요일을 주휴일로 설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주휴일에 부여가 강제가 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한 경우에 그 근로자한테는 주휴일을 줘라,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주휴일에 대한 규정은 강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자의 날인데요. 일단은 매년 5월 1일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이제 근로자들이 모두 쉬는 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5월 1일이라고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도 좀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비교적 최근이죠. 비교적 최근에 도입이 된 관공서 공휴일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추석이나 설날, 뭐 대통령 선거, 크리스마스 등등 뭐 굉장히 많죠. 이거는 달력만 보셔도 아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거에 따른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관공서 공휴일도 이제부터는 휴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주의하실 게, 지금 이 방송이 21년에 나가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인데 기본적으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30인 미만, 그러니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밖으로 나가는 지금 당장 이 시점에는 30인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휴일에 내가 그러면 근무를 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일 근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금의 가산이 또 붙고 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날 자체가 유급휴일로 적용이 돼서 또 근무를 안 하더라도 근무한 것처럼 또 돈을 또 그 나름대로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근로시간이랑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어떤 시간인지 그리고 휴일은 어떨 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또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집 근처에 있는 노동센터 또 동북권 노동자센터 많이 오셔서 상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